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통풍은 한때 불치병으로 여겨졌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은요, 아직 최신 정보를 못 얻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통풍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고 있죠. 이 영상에서는 통풍의 정확한 개념과 완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풍은 단순히 요산이 높은 그런 병이 아닙니다. 흔히 혈액 중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요산이 높다고 해서 바로 통풍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산이 높은 상태가 몇 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었을 때 이 요산이 체내에서 딱딱한 결정체로 변하면서 그 결정체가 관절과 장기에 파고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한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는 이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이 결정이 관절이나 조직에 박혀서 나타나는 합병증이 바로 통풍인 거죠. 장기간 요산 수치를 꾸준히 낮추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산을 조절하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에 이미 쌓여있던 요산 결정이 서서히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다 녹아 나오기만 하면 통풍은 완치된 것이죠. 이후에는 요산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 복용만 지속하면 통풍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즉, 완치가 되고 재발하지 않는 상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랬고 저 스스로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환자들한테 통풍에 대한 치료를 뭔가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확히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통풍이 알려졌냐면 일단 아프기는 무지하게 아픈데 수면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잘못된 정보죠. 통증을 겪는 환자는 특별히 그러니까 가끔 통증을 겪는 환자는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통풍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끔 아프면 약 먹지 않아도 됩니다.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분이 문의하신 내용도 그런 건데요. 병원에 갔더니 한 번 통풍 발작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뭐 한 번 통풍 발작이 있으면 좀 지켜보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요,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한 번이라도 통풍 발작이 있었으면요, 통풍을 치료를 해야 되고 요산 강아지를 꾸준히 드시는 게 지금의 확립된 그런 이론입니다. 과거의 이런 내용들, 치료할 필요 없다, 수면과 관계 없다, 통풍은 그냥 아픈 병이지 괜찮다, 이런 것들은요, 교과서에 명시되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통풍은 수면과 직결되고 관절뿐 아니라 심장, 신장, 뇌, 이런 주요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심지어 당뇨도 유발하고 고지혈증하고도 관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만과도 관계 있고요. 그래서 통풍은요, 그냥 놔두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결론입니다. 통풍의 재발 방지 정말 중요하겠죠. 나 이제 아프지도 않고 아무거나 먹어도 통풍 발작도 안 오고 운동해도 안 아프고 등산해도 안 아프고 다쳐도 안 아프고 나 통풍이 다 나았나 봐.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고쳤나? 약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요, 통풍이 재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재발하는데 새로 발생해야 되니까요. 요산이 지속적으로 높아야만 요산 결정이 체내에 축적될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물 복용을 여러분이 중단하잖아요. 그럼 요산 수치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몇 개월에서 몇 년 후에는 거의 한 90% 이상 통풍이 재발합니다. 이게 제 이론이 아니고 제가 논문에서
이런저런 논문에서 다 읽어보고 확인한 바입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었던 환자는요, 평생 동안 꾸준히 요산을 조절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통풍의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통풍 있는 분들 너무 아프잖아요. 음식 가려 먹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셨다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통증이 없더라도 요산이 높은 이 순간 고요산 혈증만 가지고도 통풍이 일으키는 그 모든 합병증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요산 혈증의 합병증은 통풍의 합병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5번째, 통풍은 더 이상 고통을 참아야 하는 병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습니다. 통풍을 정확히 치료함으로써 관절의 통증도 없애고 심장이나 신장 같은 중요 장기를 보호할 수 있죠. 하루라도 빨리 통풍을 정확히 치료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통풍인 분들이 대부분 가장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통풍이 무서운 병이에요. 치료하지 않으면요. 그러나 치료하면 별것도 아닙니다. 약만 계속 드시면 돼요. 오늘의 결론은 통풍이 단순히 요산이 높은 상태가 아니고 그냥 요산 높은 상태가 아니에요. 요산이 장기간 지속됐을 때 요산 결정이 여러분들의 관절에 박히고 조직에 박히고 그것이 점점 축적된 이런 상태가 통풍입니다. 그래서 요산을 낮추는 약을 꾸준히 드시면 그 요산 결정들을 녹여내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통풍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요산이 높아지지 않게, 다시 통풍이 재발하지 않게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통풍을 방치하지 마시고 재발하지 않는 그런 아주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풍전도사 털보의사였습니다.